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리 목 놓아 물어봐도 결국은 예. 아무도 모른다. 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모른다는 결론을 최근에 저희가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리 목 놓아 질문해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모르죠. 최근에 내렸습니다. 또 하나 요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화 가치. 요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죠.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럼요.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요즘 뭐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고 이게 또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떨어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이건 또 금리는 올라가고 그 나라 통화는 떨어지는 일은 종종 목격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나 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뭐 아르헨티나, 그렇습니다. 터키 네. 뭐 이런 나라에서 주로 있는 일인데 일인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미국에서 일을 일어나니까 좀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이 싶기는 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예, 복잡한 문제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어려운 것만 맨날 말씀해 주시는 분. 네. 네.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해 주시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이슈는 이분한테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어요. 네, 김준성 대표님, 최근에 김준성 TV를 드디어. 야, 이분 이름도 그냥 김준성 TV야. 진짜 직관적이다. 네. 근데 니들이 와라. 내가 다니기 너무 귀찮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말씀을 다 해주셔서 별로 할 얘기가 벌써 없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준성 그런데 그런 건 TV.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뭐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뭐 맞추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다 맞출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잘 맞아도 한 되고. 개만 맞추면 네. 돼요. 그런데 한 개 맞추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반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저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예. 예전하고 다른 거는 되게 속편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예. 고객 돈 아니니까. 네, 뭐 내가 뭐 누가 뭐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 30년 동안 트레이딩만 했거든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요. 맞히고 못 맞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어떤 게 있냐면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트레이더가 있으면 그 돈을 벌고 돈을 손해 보는 트레이더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 포지션을 안 가는 애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돈을 왜요? 뭐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 포지션을 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패도 뭔가 애가 시도해야 실패를 안 하는 한다.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뭐 잘라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말해야죠. 오를 것 같거나 내릴 것 같아서 탁 했는데 터졌어요. 그건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오를지 내릴지를 몰라요. 그렇지.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진짜 모르겠어. 요즘 같은데 주식 어떻게 될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들 많이 하냐면 해요? 예. 오를 거 두 개 다 오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사고 하나 팔아요. 그다음에 하나 오를 것 같고 하나 내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둘 다 사요. 또는 팔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욕을 안 일단- 먹겠다.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다음에 포지션이 커요. 네. 한 개씩 많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뭐 뭔가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 얼굴만 심각하게 표정을 좀 지으면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무작정은 안 하고 예. 어떤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오를 때는 얘가 좀 더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릴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막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경우의 수 뭐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아까 첫 번째 이유인지 두 번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돈 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멋지게 뭐 렐러티브 트레이딩, 뭐 상대 가치 트레이딩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잘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려면 진짜 반반이면 한 해에 돈 벌고 못 벌고가 반반이잖아요. 예. 그럼 10년 동안 돈을 벌려면 2의 10승분의 1이에요. 1024분의 1이에요. 그러면 30년 하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라서
20년 동안 돈 계속 벌려면 100만 분의 1이고요. 그러네. 30년 벌려면 10억분의 1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렐러티브 트레이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제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항상 저 사람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 그래서 참 뭐 그림도 안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하는 아주 큰 사람이다. 이걸 듣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것도 걔는 꼭 어렵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알게 된다는 공통점은 있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례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런 거를 왜 복잡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가치의 트레이딩 하는 게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더라.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을 예, 때는 그냥 한쪽을 맞추는 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한쪽을 맞추는 건 어떤 이벤트에 많이 관련이 되잖아요. 예. 트럼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요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는 조금 날 수도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지만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생소한 상황이라고 하는지.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 그대로인데요. 지금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셀 칠레, 셀 아르헨티나 뭐 네. 이런 말은 많아요. 예. 어떤 나라가 안 좋으면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환율도 평가절하대요. 흔한 일이죠. 예. 그리고 그게 이론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경기가 나쁘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이자율 채권이 내려온다는 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자율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자가 내려왔고 어떤 통화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면 환율은 평가절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이머징 마켓에서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선진국이면 조금 달라요. 셀 독일, 셀 일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나라들은 똑같은 나라지만 그 나라의 이자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되게 강세가 돼요. 그 이자율을 보고 들어가는 돈이 그렇죠. 생기니까. 돈이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셀 재팬, 뭐 셀 독일, 뭐 셀 영국 이런 것도 또 어느 정도는 뭐 알겠는데 좀 잘 안 맞지만 그런 대로 알겠는데 셀 아메리카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도 예. 맞는 말이네. 주식, 채권, 뭐 평가절하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셀 아메리카 맞네. 하지만 팔고 채권도 팔고 달러는 다 팔고. 다 팔고. 그러니까 이게 셀 아메리카 맞네. 음. 그런데 모든 것이 미국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나요. 하나는 지금 세계가 다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이상한 거는 보통 주식이 빠지면 예. 달러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이 빠지면요? 예. 원래- 오르죠. 예. 안전자산. 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크게 세 개거든요. 예. 달러와 금, 채권, 금. 근데 금부터 말씀드리면 금은 요즘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엄청 오르잖아요. 금은 올라요. 예, 금 예. 오르잖아요. 예.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안전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투자처지.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은 주식이 내릴 때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식이 오를 때는 많이 안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전자산인데 그러면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반대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금은 한 번도 주식하고 뭐 상관관계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지금 주식 빠지고 있는데 재작년에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때 금 어떻게 됐어요? 금도 같이 올랐어. 올랐잖아요. 근데 무슨 안전자산이에요? 그냥 금이 좋은 투자처지. 어.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예. 두 번째는 채권은 좀 뭐 왔다 갔다 좀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길게 볼 때 달러화는 진짜 안전자산이었어요. 주식이 내리면 달러가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달러가 내렸어요. 그거는 지난 한 50년 동안 진짜 대부분의 경우 그랬는데 그 관계가 떨어졌죠. 세계가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 예. 그게 이게 달러화다 보고 미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도 강세고 미국 장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좋고 달러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이례적인 게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네, 참. 더 이례적인 거는 음. 지금 채권도 떨어지고 달러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이 떨어졌다는 건 이자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미국 이자율이 오를 때 달러화가 약세된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딱 2번밖에 없었대요. 2번은 언제였습니까? 85년도 프라자 합의 때 예.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데 이자율은 보통 올라야 되는데 이자율도 내렸대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될 때 이자율이 올랐대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내린 거죠. 채권도 내리고 달러도 내리고 달러도 지금하고 내리고. 똑같은 현상이 그때 일어났대요. 음. 그리고 한 번 더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 달러가 강세가 막 됐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거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이때 금리가 내렸대요. 음. 그래서 딱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나라 자산은 다 팔고 튀어버리자라고 할 때나 나타나던 현상이 예. 그리고 거의 50년 동안 2주, 3주 있었던 거니까 이건 없었던 일이 저번 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벌어지고 거예요. 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네. 야 미국이 그래도 금리 이렇게 많이 주네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미국 채권 사면 되겠네. 그렇죠. 자본이 글로 이동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 네.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많이 준다고 미국이 해도 네. 안 사고 네. 그냥 미국 걸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전에는 채권과 주식이 약간의 보완 관계처럼 네. 주식이 그래도 좀 약하면 그래도 채권은 안전하니까 그렇지. 채권을 좀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주식도 팔고 미국 채권도 팔고 그러니까 하고 있다. 그 나라 안에서 주식이 좋으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겼다가 어. 주식이 나쁘면 다시 채권으로 갔다가 옮겼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데 건데 에라 몰라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난 나갈래 그러면 요즘 벌어지는 일이 그렇죠.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 마켓에서는 너무 이해가 쉬워요. 예. 그날 통화가 약세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금융계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에서 나간 돈. 우선 그 얘기를 들으면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제가 기사 그냥 보니까 일단 독일 국채가 굉장히 세졌죠. 독일로 독일 국채 옮겼구나. 올랐어요. 네? 일본 국채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일본 국채 많이 사기 시작해요. 예. 그다음에 뭐 차금이 스위스 프랑 엄청 강세됐어요. 예. 스위스 프랑에 돈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아주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그 나라 통화로 돼 있는 채권 있죠. 달러 채권 말고 그 나라 통화로 돼 뭐 있는 원화 채권, 채권 같은 원화 거? 채권, 뭐 칠레 채권, 뭐 음. 인도네시아 채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우리나라 원화 채권도 최근에 미국 이자율 그렇게 올려갖고 채권 내려올 때 우리나라 원화 채권 지금 세요. 원화 본드가.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현상, 이 간단한 현상을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면, 야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경험했던 거와 네, 달라? 너무 달라. 그리고 뭐 기사에도 보니까 이런 일은 50년 동안 두 없었어. 번밖에 없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이거 얘기하면 저 이제 별로 이제 악플이 악사는 예. 예. 경우의 수 좋아하십니까? 경우수 네. 좋아하죠. 재밌죠. 좋아하세요? 어. 재밌어요. 그거 짜증내는 사람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렇고 이런 경우에 이렇고. 그럼 자 머리 이제 굴리는 거 좋아해요. 예. 자 이제 자기 머리 좋은 한번 줄 알아.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제가 아주 굉장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예. 자 경우의 수가 지금 주식, 채권, 환율 세 개니까 예.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달러, 달러. 화예요. 세 개. 예. 세 개. 뭐 오르면 주식 오르는 거고 어. 채권이 오르면 이자율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달러 강세되면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이 상태에서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8개죠? 네. 두 개, 두 개, 두 두 개, 두 개, 개니까 두 개. 예, 두 개,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이거 혹시 이 표 제가 하나 주식 그려왔는데 채권 달러화 예. 어. 오르냐 내리냐? 예. 오르냐 그렇죠.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8개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코로나 시절에 예. 주식이 내리고
채권이 내리고 달러가 상승했어요. 맞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그렇지. 막 터졌을 때. 예. 코로나 시절 내내. 네. 그러니까 네. 불안할 때 왜 음. 주식은 내렸냐면 경기가 나쁠 것 같으니까. 예. 그다음에 채권은 왜 내렸냐면 금리 그때 금리 어마어마하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막 예.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락했죠. 아,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 하락했다. 이거 전 채권 가격이에요. 예. 이거 하락은 금리 오르는 거예요. 금리는 무슨 금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실질 금리. 그 실질 금리. 긴 국채. 예, 국채. 아, 미 국채. 그러니까 미국 채권 중에 10년짜리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달러 어떻게 됐어요? 달러는 위험하니까 강세였겠죠. 엄청 난리 났죠. 미국 킹달러, 밖에 뭐 살게 없다고 강달러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자 이렇게 되면 미국밖에 없다. 야 치료제도 미국만 만들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빅테크가 바꾸고 뭐 그런 소리 해가면서 하락 상승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요거 그대로 바뀌었어요. 하락은 상승으로, 하락은 상승으로, 상승은 하락으로.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좀 좋은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부터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보면은 주식 많이 주식 올랐죠. 좋았죠. 그리고 채권은 금리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하락했고요. 채권은. 예. 그리고 달러는 올랐어요. 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잘 살게 해주겠다고 쌩 난리를 치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올랐고 그런데 미국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관세도 때리고 뭐 한다고 하니까. 재정을 뭐 늘리고 한다고 하니까 채권이 많이 발행되겠구나.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하겠네. 그래서 채권은 내렸어요. 음. 그렇지만 달러는 올랐어요. 예. 미국 우선주의. 야 미국이 혼자 또 다 하는구나. 잘 먹겠구나. 아. 그래서 상승 하락 상승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역풍을 맞았어요. 취임한 다음에 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특히 관세 얘기를 하면서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주식은 내렸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채권이 상승했어요 이때. 예. 왜 상승했냐면 안전자산. 음. 안전자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이 상승하고 달러화는 내렸어요. 달러화 꽤 내렸어요. 110에서 오늘 지금 98도 깨졌거든요. 오늘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트럼프 역풍 중에 그 상승하고 있던 채권만 갑자기 하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채권 안전자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개판되네. 그래서 하락이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8가지 그 시나리오 중에 지금 5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뭐냐면 그 채권과 달러와는 제가 볼 때 같은 방향으로 거의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3개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 왔고 지금 셀 아메리카가 일어난 그런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벌어졌고 제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방송에서 다 얘기하는 그 이례적이라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달러화와 주식이 다른 방향으로 다녀야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방향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같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거고 더 이례적인 거는 지금 1, 2, 3, 4는 하락 상승 그 채권과 달러가 이렇게 다 반대로 가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둘 다 하락이 된 거죠. 저게 진짜 특이한 거네요. 예, 요건 상당히 특이해요. 이거는 상당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일단은. 금리도 올라가는데 왜 달러화가 예. 달러가 왜 하락하느냐? 그거 시사점이 뭔가 한번 뭐 저도 답은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죠. 미국이 뭐 엉망진창이니까 다른 나라로 자꾸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브라질 채권이 네.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 그거죠. 헤어런 계속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게 네. 그거는 이제 채권이 비정상이야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인 거예요. 예.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네. 채권이 왜 안 오르고 내려? 그럴 때 이제 해석이고 반대 해석은 하나는 그래 미국이 주식은 내리고 이자율은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채권도 내려. 그런데 달러는 도대체 왜 내려? 지금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보려면 예. 달러 패권이 좀 잘못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달러 외에 다른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위안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위안화? 또 금? 야 달러 팔고 금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과도하고 예. 그래도 가장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미국 어셋이 다른 나라로 좀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한 종목에 하나에 오르고 내리고 죽기 살기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100년 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벌고 싶어 하니까 예. 너무 많이 떨어지는 미국 주식에서 좀 빼가지고 예전에는 미국 채권에도 좀 넣고 달러와도 사고 했던 게 이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일본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거기도 안 되면 차라리 이머징 마켓의 본드로 이런 식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하락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터지고 채권이 같이 터지니까 네. 탈출한다. 보통은 뭔가 터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좀 싸면 네. 더 좋지 뭐 그러면서 그렇죠. 사고 넘어가고 하는 네.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번 건 일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튀어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좀 보면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가 어쩌고 할 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저도 그렇고 저는 제 생각보다 항상 남의 생각을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에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저를 안 믿었어요. 그럴 때가 트럼프 역풍이었거든요. 약간의 역풍만 맞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겁을 먹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진짜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힘들어. 그리고 커져.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셀 아메리카가 완전히 일어났거든요. 오늘 달러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주식도 많이 빠지고 지금 선물에서 그리고 그 채권 금리는 약간 오르고 있어요. 또. 네, 또. 이거 오늘은만 딱 갖고 보면 사람들이 잘 뭐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하고 합의가 있을 때 뭐 트럼프가 워낙에 일본이 엔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를 시킨 걸 싫어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뭐 트럼프가 일본 엔화를 약세를 시키는 거 인위적으로 약세시키는 걸 싫어하죠. 싫어했으니까 관세 막는 걸 그렇죠. 무력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싫어했으니까 달러로 하면 올라가는 거죠. 일본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강세를 만들 거. 그러니까 달러 강세되는 게 싫었으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쭉 내려가게 만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라자 합의 같은 합의가 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오바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데 엔화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옌 캐리 트레이드. 엔화가 강세가 되면 네. 강세가 그래, 되면 그래. 그게 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트럼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단순하게 오늘 엔화가 거의 140까지 내려갔거든요. 밑으로. 엔화가 그러니까 강세가 된 된 거죠. 거죠. 예. 예.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 주말에 그 연준을 좀 건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예. 네. 뭐 매일 건드리고 있죠. 예. 근데 요번에 좀 심하게 제일 많이 건드렸죠. 음. 그러니까 그거 좀 나빴을 거예요. 사실 미국이 그런 대로 그래도 셀 아메리카를 하는데 미국의 모든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는 나쁘지만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1년짜리는 많이 나빠졌는데 5년, 10년짜리 별로 안 나빠졌어요.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거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연준 엄청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팬데믹 때 그 쌩 난리가 났을 때도 어쨌거나 연준이 시간을 걸렸지만 뭐 잠 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고 연준을 좀 의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는. 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국인 이유가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국방. 그 국방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역시 금융 아닙니까? 금융인데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도 연준이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예. 트럼프가 전 난리를 치니까 저러다가 진짜 연준마저 독립성이 훼손되면 미국은 진짜 셀 아메리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불안감도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일어나고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일어나지 않던 그런 코릴레이션이 이제 마구마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사실 이 정도면 폭락은 아니거든요. 예. 옛날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폭락을 많이 했는데 요즘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주식과 채권과 달러의 움직임이 릴레이션이 조금 막 흐트러지고 있다. 그 시사점이 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게 있으니까 투자가분들이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는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내리는지 네. 트럼프가 자꾸 관세 매기니까 네. 그런 건데 채권이 내리는 것, 즉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왜 그렇다고 해석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관세가 네. 실제로 예, 현실화되면 예, 예. 인플레가 올라갈 거고 예, 예. 그건 금리를 내리기 금리도 어려울 올라갈 거다. 거다. 예. 단기 금리 내릴 거예요. 음. 지금 벌써 페드워치도 보면은 금년에 벌써 4번 내린대요.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정확한 사실 표현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텀 프리미엄 있죠. 단기와 장기의 예, 예. 차이. 예. 장기에 돈을 불러줄 때 나한테 돈을 좀 이자를 좀 더 줘봐 하는 게 텀 프리미엄이잖아요.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지금 2년짜리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 금리가. 그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10년짜리는 이제 미국 돈 빌려줄 때는 좀 돈 더 내야 돈 돼. 좀 더 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들고 갈 때 내가 불안한 게 많거든. 그건 인플레 가능성이에요? 아니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에요?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미국 예. 국채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크다고 봐야죠. 인플레가 걱정돼서 장기는 예, 더 받아야 그렇다면은 되겠다. 예. 한번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이제 더 헷갈리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선명하게 만들려면 시나리오별로 생각해 보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주식부터 생각해 볼게요. 예. 주식이 좀 쉬우니까 주식은 경기가 살아나거나 나빠지는 거니까 주식이 계속해서 내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이 계속해서 내려요. 그런데 채권도 계속해서 내려. 그리고 이 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는 거, 튼튼한 고리, 둘 다 내리거나 둘 다 오르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채권과 환율은 무조건 반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금방. 예. 그렇다면 주식이 내리고 계속해서 내리고 채권이 계속해서 올리면 달러가 이제 올라갈 텐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주식이 내리고 미국의 채권이 내리니까 미국 금리는 올라가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다 문제가 돼. 미국이 문제가 되면 전 세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달러가 낫겠네. 다른 나라도 다 망했는데 그래갖고 달러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락 상승으로 가는데 예. 더 내려오는 거죠 지금보다. 그리고 이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전 세계가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고 달러 강세로 가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주식은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채권이 올라가요. 예. 올라가니까 달러는 그냥 자동으로 내려온다고 예. 가정을 해보면 그럼 이 시나리오는 자 미국은 안 좋은데 미국이 그래도 미국에 대한 신뢰는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하락이 되니까 일반적인 위기의 상황에 보여주는. 예, 그렇죠. 그리고 달러와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돼.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미국은 아닌데
나머지 나라들은 좀 선방하는 거죠. 아까 저 표 잠깐 보이면요. 예.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하락 상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로 되는 거예요. 음. 코로나 시절이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쁠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쁘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게 하락 상승 하락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역풍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만 나쁘고 다른 나라는 살만 했잖아요. 괜찮네. 지금 우리도 조금 주식에 봐서는 조금 살만 하잖아요. 그런 경우고 나머지 두 개는 자 이제 미국이 주식이 올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를 보면은 요거부터 할게요. 트럼프 트레이드처럼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내리고 환율이 올라요. 예. 이건 어떤 면 이렇게 돼요. 미국 주식이 좋고 미국 채권이 미국 이자율도 오르고 환율이 올라요. 예. 이거 미국도 퍼스트 가는 거죠. 다 미국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 주식이 오르고 미국 채권도 오르고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오르고 이자율은 내리면서 달러는 하락을 해주면 이게 미국에서 잘 되는 게 전 전 세계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떻게 보면 다 말장난이지만 이런 거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요거하고 어떤 거는 내가 확신이 가고 어떤 거는 확신이 안 가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확신 가는 게 있으면 요거를 조합해서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짜 보면 좀 재밌다? 아니면 그런 트레이딩도 있다? 그냥 마구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오르고 내리고에 무작정 베팅하는 것보단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요런 게 저도 제가 30년 딱 했잖아요. 예. 30년 했는데 그냥 승자배기로 맞히는 거는 진짜 반반이에요. 음. 너무 어려워. 생각지 못한 일이 항상 벌어져. 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뭔가 좀 도망갈 때가 있어. 음. 항상 우선 남들한테 말하기가 좋아. 말하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항상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요.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서 트레이딩 하는 게 나쁘지 않고 이런 거를 멋지게 얘기하면 상대 가치 투자고 렐러티브 트레이딩이고 헤지 펀드 애들이 대부분 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앉아서 난 뭘 하고 싶냐면요. 그냥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셀 아메리카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과하다. 계속되진 않을 예, 거야.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우선은 세 개 다 사자. 네. 일단 세 개 다 사자. 예. 달러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자. 예. 그게 좀 가다가 뭔가 변화가 오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이후에 상승 하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달러만 먼저 팔자. 뭐 제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너무들 무서워하잖아요. 다들 팔고. 그런데 예. 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과해 보입니다. 파는 게 왜 예. 셀 아메리카가 과해 보여요. 과할까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뭔가 미국 거를 다 판다는 뜻인데 예. 미국의 자산, 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팔고 떠난다는 뜻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 거냐 말씀하셨던 대로. 예, 저는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예. 이게 지금 미국은 이제 패권 국가가 예전만큼은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이 너무 어려우면 저도 사실 그런데 주식이 너무 어렵잖아요. 주식이 어려우면 그러면은 채권과 달러는 지금 같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쪽은 거의 확신이 들어요. 근데 이래봐야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이건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건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오르고 채권 내리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이 좀 안정되는 거죠. 주식은 아니더라도 주식은 뭐 다른 경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채권하고 달러는 진짜 트럼프가 완전히 휘짓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하고 굉장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뭐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도 지금 질러놓고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처음에 질렀던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본은 미국 제조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야 해외에서 뭐 만들지 말고 미국 와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제조업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생기고 관세를 때려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캐나다한테 야 같은 나라 되면 관세 없어. 뭐 이런 이제 그런 소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야 진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항상 감세잖아요. 예. 기업을 위해서. 그런데 감세를 하고는 돈이 모자랐는데 야, 관세 때리면 돈도 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야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외교적으로 내가 평소에 잘 해결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외교적 무기로. 그런데 세 번째 강한 게 있는 게 진짜 관세를 때려갖고 타겟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진짜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국. 중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싫은 이유는 중국이 너무 많이 쫓아와. 특히 IT에서. 유럽은 다 보내버렸고 아시아에 뭐 타이완, 한국이 쫓아온대지만 이 사람들은 만들기나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쫓아오지 못해. 중국이 너무 쫓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관세의 진짜 타겟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말씀이 만일에 맞다면 나머지는 그냥 그야말로 뭐 페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적 수단이라면 결국 이제부터는 다 합의가 돼 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우방국들은 좀 좋게 좋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막말로. 짜증은 나지만 미국하고 그냥 잘 지내야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미국은 진짜 원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뭘까요? 소고기? 아니면 뭐 망사용료? 알래스카 투자? 뭐 이런 거 감정적인 거, 실질적인 거 섞어서 좀 하고. 일본 같으면 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를 비관세를 조금씩 해결하는 걸로만 삼고 관세는 실제로 25%는 저는 안 때린다. 예. 이렇게 보는 제 생각이 맞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방향도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네. 달러도 같이 떨어진 네. 게 그러니까 결국 미국 채권을 누군가 막 많이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실상 외국에서 미국 채권 네. 들고 있던 걸 팔았다면서 나타난 처럼 미국 국채를 레버리지로 뭘 많이 사놨어요. 네. 그랬다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이거 포지션 정리를 한꺼번에 쏟아져서 나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되게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제 맞을 생각은 수도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22년도에 아까 코로나가 극에 다를 때 달러가 114 갔을 때 그때 확 꺾일 때 가장 큰 이벤트가 영국 채권의 폭등이었어요. 예. 폭락이죠. 이자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때 영국 채권이 폭락하면서 지금 말씀한 그런 마진 문제가 영국에서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막 뭐 보험사 이런 데 난리 나고 하니까 더 떨어져. 그때 그리고 리슨가 누가 뭐 개판치고 그럴 때잖아요. 예.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영국에서 영국 채권의 길트라고 하는데 길트에 대해서 그 개입이 들어갈 때 개입이라는 게 막 사준 거죠. 예. 그때 페드, 독일, 일본 다 협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채권 가격을 국채 가격을 뚝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확 변하고 주식은 올라가고 그게 변곡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국도 그랬으니까 미국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영국 채권은 굉장히 뭐 많지만 미국 채권의 사이즈에 진짜 택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마진으로 많이 쌓지만 그렇게 뭐 몇 명만 쌓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 또 음모론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이 팔았다.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는 건 그 중앙은행이 팔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거고 예. 예.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를 뭔가로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예. 일본이
달러를 외환 보이고 다른 걸로 바꿀 것 같지도 않고 바꾸려는 다른 뭐 대안이 있습니까? 별로 없고 중국은 은근히 있을 것 같지만 중국도 없어요. 중국은 러시아 같은 데는 중국하고 친한 미국을 싫어하는 그런 국가들은 예. 미국 거 팔고 위안화 사면 돼요. 외환 보유고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러시아는 이제 달러 거의 없어요. 뭐 당연히 뭐 쓰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달러 팔면 위안화 살 수 있나요? 자기네 나라 통한데.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도 저는 일본 다른 대체안이 없다. 할 만한 게 없어요. 할 뭐 만한 금 게. 정도인데 금은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많이 사왔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결정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조금 음모에 가깝고 그 정도까지 걱정할 거는 아니다. 그거를 걱정한다면 진짜 셀 아메리카가 맞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관련돼서는 저는 안 믿는 거죠. 에이, 그거는 음모론이야. 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틀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그거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자율 때문에 확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트럼프가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기사 좀 하십니다. 트럼프가 채권으로 90% 갖고 있고 주식은 10%여서 그거는 사실이겠지.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진짜 짱났을 거다. 그거는 진짜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예.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중앙 정부에 있는 분들 엄청 똘똘하신 분들인데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요즘 조금 오버하고 있지 않나. 뭔가. 그게 제 생각인데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뭔가 하여튼 뭔가가 약간의 변화의 기류는 있고 그 와중에서 미국 채권을 팔았다는 뜻으로 결국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많은 서머니 예.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달러 떨어지니까 독일 마르크화 올랐고 위안화 올랐고 엔화도 다 올랐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그럼 요 세 주체가 판 거 아니냐. 그런 팔아서 거보다는 그 나라로 돈으로 받고 그 사람들이 가져간 한 게 거 아니냐. 아니라 세계 글로벌 인베스터들은 사실 국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팔고. 있는 돌든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팔고 저걸 산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환율이 이제 그렇게 변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이론적인 미국 국채 팔고 독일 국채 사고. 그렇죠. 독일 사고 일본 사고 그렇죠. 중국 사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그쪽에 수급이 일어났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맞지. 트럼프가 뭐. 난리를 친다고 우리까지 자꾸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겠네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을 보는 데서 조금 그르칠 수 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같은 값이면 옮겨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팔고 독일 국채로 옮겼다는 게 예,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더답지 않은. 예, 그리고 미국 국채에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이미 한번 깨갱했잖아요. 국채에 예,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또 깨갱할 거고요. 그리고 베슨트가 그냥 들어온 첫날부터 했잖아요. 베슨트는 제가 보기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가장 걱정한 거는 야, 다 좋은데 음. 관세도 좋고 뭐 다 아메리카 폴스트도 다 좋고 근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미국 채권 가격이 내릴 수 있어. 예. 그거를 처음부터 걱정했잖아요. 첫날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짜리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이야. 나는 10년짜리 금리를 어. 많이 안 오르게 할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예. 그 발행량을 줄이거나 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거 할 수 예, 있거든요. 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조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진짜 미국 국채가 6% 7% 가면 진짜 셀 아메리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의 현상들은 채권에서 안정되는데 달러가 이렇게까지 빠져. 이거는 좀 저는 좀 과하다. 그 채권도 곧 안정될 것이고 달러도 곧 안정될 것이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야 뭐 왈가왈부할 수 있으나 예, 생각을 해보면 채권이 먼저 달러가 쫓아오지 않겠냐. 큰 방향에서 약간 벗어난 그냥 벗어났다. 예. 현상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50년 만에 2주, 3주 있었던 일이 저번 주에 벌어지는데 세상에 꼭 이러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 변곡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변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 시절에도 싸가지 없던 애들은 많았잖아요. 요즘도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순간에 세상이 변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근거로 그냥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달러화와 지금 미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아니야. 그러니까 과하게 가는 거야. 조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베팅하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예,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네. 조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줄이고 싶어 한다고 하죠. 재정 예. 적자를 줄이면 미국 채권을 국채를 덜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국채라고 하는 게 재정 적자 폭만큼 네. 발행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빚내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이 꽤 많은 부분이 그 그럼요. 국채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트럼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 몇 명 굴리면 이 허리띠 졸라매고 해서 재정 적자는 얼마든지 줄일 수 흑자로 있는데. 만들 수는 있으나 네. 만드는 순간 형님들 미국 형님들 우리 저 수출해서 번 돈으로 미국 국채 사야 되는데 이렇게 국채를 발행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걔네들 풀어주려고 국채 발행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보다는 미국 국채가 있으면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재정을 흑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 내려주는 거고 미국 국채의 수준을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빚은 계속 낸다? 예, 지금 있는 미국 국채가 지금 뭐 7.6조인가 뭐 그런 지금 미국에 갖고 있는 수준의 미국 국채의 그 금액이 줄어드는 쪽까지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나니까 지금 국채 발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딱 재정이 딱 제로가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까지 발행된 국채만 계속 돌겠죠. 계속 도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미국 국채 발행량이 고정돼 있으면 다 그다음부터 국채 쇼티지가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미안. 통화량 예, 미국은 조정하는 어느 거죠. 정도 재정 적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어. 미국만. 그러니까. 왜? 음.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그러면 왜 달러만 기축통화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이즈가 크고 선점돼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끝도 없이 미국 달러와 패권을 위안화로 바꾸려고 도전을 하지만 뭐 한 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100년짜리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100년짜리 사. 그러면 10년짜리를 바꿔줄게 100년짜리로. 예. 얼마짜리를 사도 계속 미국 정부가 전 세계 GDP 평균 늘어나는 것만큼은 뭔가는 발행은 해줘야 된다. 당연히 뭔가를 발행을 해주고 그만큼은 적자를 계속 봐줘야 그 무역 적자 아닙니다. 네. 재정 적자를 봐줘야 국채를 살려는 수요에다 국채를 주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안 줄 예. 생각을 그래서 하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지 예. 흑자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정 적자가 지금 수준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냥 속도를 네, 줄여. 속도를 좀 말하기에는 줄이자. 2조 달러 지금 적자나고 있으니까 1조 달러는 관세 부과해서 세금으로 걷고 예. 나머지 1조 달러는 일론 머스크 보고 허리띠 쫄라매라고 하고 예, 그럼 빵 되니까. 그럼 빵 되니까 빵 만들려고 한다는 것 같던데 예, 빵 만들라고 말은 하지만 빵 만들면 진짜 안 되는데. 속으로는 뭐 조금 마이너스 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조금만 마이너스. 그래서 트럼프 처음에 왔을 때 트레이드 주식이 상승하고 채권이 내리고 달러가 상승했던 게 기본적으로 역풍을 맞아버렸고 네. 예. 그 역풍이 다 반대가 됐고 거기서 셀 아메리카까지 험악하게 되면서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상황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진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고요. 예. 하나씩 한번 그냥 곰곰이 한 시간을 한 1시간쯤 내서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해보면 아주 좀 좋은 연습이다. 이상은 하다. 예, 이상은 하니까. 이상은 하다. 예. 근데 이게 약간 그래 혹시 걱정되는 게 트럼프 자체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좀 이상하지만 예. 이런 기조가 트럼프 다음 포스트 트럼프 누가 돼도
트럼프에서 크게 만약에 못 벗어날 거고 미국이 5년, 10년, 뭐 한 20년, 30년 요런 기조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제가 독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미국 채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위안화를 조금 더 담든 일본 걸 조금 더 담든 그러니까 한국 걸만큼 담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하듯이 그렇게 포트폴리오 재편. 예, 말도 안 되는 그 표 들고 와가지고 어. 뭐 지 마음대로 써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한다면 그 말씀이 무조건 맞고요. 미국이 1등에서 뭐 2등이나 3등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저도 말은 뭐 되지. 동의해요. 이게 그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전 세계 무역이 망한다는 예. 얘기고 이제 새로운 전 기축통화 세계 생긴다는 공급망이 뜻인데. 전체가 재편이 돼야 되고 세상이 진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미국 되겠느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어. 내가 지금 1등인데 내가 갑자기 깽판을 쳐서 그렇게 할 이유는 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말은 예, 예. 그러니까 하는 짓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은 이제 전 세계 큰 형님 혹은 기축통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각자 도생의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걸로 해석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미국 달러화를 쓸 이유도 없고 써야 되지도 않고 피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과하다는 설마 설마도 그렇게까지 그렇고 가겠느냐. 미국도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지위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 적자 죽도록 내도 되는 나라가 세상에 미국 외에 누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지금 지위에 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거를. 지위를 다 다른 데한테 넘겨줘? 그런데 그게 이제 넘겨준다는 게요. 네. 그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트럼프의 근데 고민이 뭐냐면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달러가 계속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기로는 강세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그것 때문인지 안 돼. 게으른 미국인 때문인지 아무튼 잃어가고 있고 뭐 마스크 하나, 약 하나, 무슨 반도체 하나를 못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중국 저놈의 자식만 없어도 뭐 그러느니 마느니 알아서 하겠는데 중국 쟤네들은 이제 드론으로 전쟁하고 로봇으로 전쟁하고 인공지능으로 전쟁하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도 반도체를 만들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내 기축통화국을 안 하는 게 낫지. 기축통화국 한다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중국이랑 전쟁 붙어서 하나 지면 이젠 2등 국가가 아니라 17등 국가가 된다 미국은. 네. 그러니 나도 기축통화 좋아. 트럼프 세이. 나도 기축통화 좋은 거 알아. 그러나 우리 이러다 죽어. 그러니 이러다 죽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네. 그 뭐 이런 거좀 해야 과정에서 돼. 기축통화 나부랭이까지도 우리는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죽을 거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힌트가 가능성을 살짝 반영한다. 근데 힌트가 몇 번 있었어요. 트럼프가 말할 때 아우 어떻게 기축 통화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 이렇게 찝적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 기축 통화에 대해서 뭐 누가 달러 안 쓰고 비트코인을 쓴다는 둥 뭐 그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 진짜 험악하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내가 거야. 이거는 못 참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속으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힌트를 보면 네. 기축 통화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예. 내가 다 좋은데 뭐 제조업도 하고 다 좋은데 기축 통화 건드리는 거에는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감정적으로 싫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테크놀로지를 쫓아오는 게 싫지만 감정적으로 건드린 거는 중국이 말만 하면은 자꾸 유한화 갖고 뭘 하겠다는 둥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그건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조금 그런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끝없는 전쟁으로 가겠지만 예. 특히 테크놀로지 쪽에서 금융과 테크놀로지 가겠지만 미국이 여기서 그런 문제들 말씀해주신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초과상관 다 날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그냥 아이 몰라 미국은 다 팔 거야. 는 아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지금 1번 주식, 2번 채권, 3번 달러 하잖아요. 네. 지금 다 하락이잖아요. 네. 1, 2, 3번이. 네. 이 중에서 채권이 제일 먼저 오를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산다면 채권 3개, 주식 2개, 달러 2개, 주식 1개. 이게 렐러티브 트레이딩 할 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예. 무조건 홀짝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는 2개하고 하나는 1해도 돼요. 미국 채권 사는 게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 사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현물 주식을 사면 전체에 대해서 달러 포지션이 생기잖아요. 예. 뭐 그러면 한꺼번에 2개 다 해결하는 거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 선물을 사죠. 채권 선물을. 선물을 그러면 사니까. 달러 포지션은 그 홀- 마진 싼 거 그러네. 2%밖에 안 아,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어떤 현물인지 선물인지 뭘 함에 따라서 리스크 아. 포지션은 다 다른데 제가 말하는 달러 뭐 이런 채권 이런 거는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로. 예. 리스크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다 1대 1대 1로 안 하고 그것도 차등을 둬서 진짜 한다면 3대 2대 1. 나는 그냥 저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미국 채권 올라갈 거야. 달러도 올라갈 것 같아. 조금 확신은 적은데 미국 주식은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내 보스가 자꾸 괴롭히면은 이게 올라요.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뭐 30만 불, 20만 불, 10만 불어치 사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안정, 하락 네. 하기 전에는 주식은 먼저 뜨지는 못합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예, 생각하세요? 그게 미국이 안정되지 않고 미국 다른 날 지금 보세요. 셀 아메리카가 해서 셀 아메리카 안 되니까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죄송한데 지금 미국은 S&P 10%, 나스닥 15%도 있어요. 예. 유럽은 거의 똔똔인데 독일은 6% 올랐어요. 예. 아시아는 일본은 15% 떨어졌고 나스닥하고 비슷한데 중국은 조금 떨어졌고 항생은 6% 올랐어요. 예. 우리나라 3%에서 4% 올랐어요. 이거 느낌이 셀 아메리카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안 돼요?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올라도 미국만 안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꾸로 작년 재작년에 보면 나스닥과 코스피 50% 차이 났어요. 반대로도 50%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얘기네. 소학개미들 들으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핵심은 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트럼프가 힌트를 줬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들아 셀 아메리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걔네들이 그러겠어요. 이미 삐진 애들. 걔네들을 돌려오게 하는 방법은 트럼프가 관세 본인의 말로 야 반도체 관세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좀 장기 보류 뭐 이러면서 주식 시장을 말로 띄우면 쥐들이 셀하고 같지만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주식이 먼저 주식 뜬다? 시장부터 모티브로 다른 게 다 교정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확률보다는 요- 저는 뭐든지 확률로만 생각해요.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딱 들으려고 야 지금은 나스닥이지 무슨 채권이냐.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채권 사고 주식 팔아버리면 예. 그건데 채권 사고 주식 파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하신다면 그걸 1대1로 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은 조금 움직이고 주식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벌러틸리티를 나름대로 판단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배에서 5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 상대 투자를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괜히 또 1대1로 하다가는 잘 안 맞고 그리고 실제로 안 해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추입니다. 강추. 그럼. 그림 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이거 저도 하락 상승 이거 쓰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게 코로나 시절로 돌아가는 거네. 이게 트럼프가 역풍 맞았을 때네. 그러네. 트럼프도 왜 역풍을 맞았지? 그때 바보 같은 소리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줬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속으로는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반도체 안 때릴게. 이게 나은 방법인지 더 세게
야, 내 진짜 니들 날기를 지나가는 뭘로 아는데 내가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세게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은 진짜 더 세게 나가면 더 셀 아메리카일 텐데. 뭐 한번 확 내려가면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확 내려가면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가 믿고 있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뭐 방향은 모르겠으나 채권하고 야. 달러는 같은 방향으로 오래 못 갑니다. 이건 하여튼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 이건 지금 아니다. 뭔가 지금 달러가 올라가든 채권이 내려오든 올라가든. 근데 그게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방향을 못 맞추면. 예. 그렇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과하다. 과하다면 제자리로 가지 않겠냐. 채권과 달러. 미국이니까. 근데 금리와 환율이 이제 결국 그 얘긴데요. 금리와 환율은 역의 관계가 있어야 있는데 예. 가끔씩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작년에 올해 한국은행 얘기 나오면 또 우리 민감한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걱정하고 환율 걱정해서 못 잘 내렸어. 못 내렸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를 안 내리고 기준금리를 높여놓는다고 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든다고 원화가 강세가 유지되거나 혹은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경기 살리는 수단이라서 요거를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 한국 원화가 강세가 되고 미국 그 환율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지. 야 환율이 금리 안 내리고 환율 유지되면 계속 안 내리지 뭐 그 누가 못하냐라는 말이 그 맞게 그 들리더라고요. 말이 바로 컨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쉽고 너무나도 맞고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자를 내리는 게 환율이 더 강해질 거라고 오히려, 제가 예. 그 뭐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한 말이고요. 그렇지만 미국도 셀 아메리카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음.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은 너무너무 맞는 셀 컨트리가 선진국에 가면 조금 헷갈리고 미국으로 가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미국이 찾아야 달러에 된다. 대한 그 믿음을 다시 찾아야 예.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았는데 달러가 약세인 경우는 없었던 이유가 미국 국채 금리가 높다는 건 미국 경제가 매우 뜨겁다, 물가가 오른다 그런 얘기일 때만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가 강했는데 요즘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가끔씩은 잘 안 나타나지만 경기는 나쁘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리는 높으면서 달러는 약한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네, 아주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기 너무 좋은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저는 딴 거 모르겠는데 지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달러하고 채권하고 미국 채권이 같이 다닐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자. 네, 난 그게 무조건 전제예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그렇게 된 날은 3주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번 3주 주가 그런 주가 예, 이번 주가 뭐가 그런 있어? 주야? 이런 확률이? 내가 왜 내가 사는데 이런 주가 벌어져?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뭐 이상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한 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어. 이거거든요. 그거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필 그런 주라면 이건 신이 나를 버린 거니까 나는 그냥 딜러 안 해. 그리고 그랬는데 터진다 그러면 어. 뭐 다른 거 해도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사실 오늘 셀 아메리카가 또 일어나니까 좀 짜증이 나고 조금 걱정은 되긴 예, 하지만 시장 신호가. 네, 좀 시장은 분명히 봐야 될 거는 지금 너무 주식만 보지 마시고 채권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채권의 움직임 이런 거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예. 기사 또 안 보면 그냥 그 뭐 차트만 봐도 나와요. 보면은 그 신기한 거 요즘 꽤 많아요. 신기한 게 많다는 거는 누군가 오버하고 있다. 누군가 오버했으면 그거는 금방 돌아온다. 예. 그게 뭘까? 아하. 그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해서 저한테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쟤는 쉬운 얘기를 또 어렵게 한다고. 아닙니다. 아니야. 오, 생각해 볼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막 금도 좀 오버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금은
저는 작년부터 오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버했다가 약간 정상 왔다 다시 오버 중이지. 예, 근데 금은 진짜 중국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이라면 금 예, 사겠어요. 금 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느 달러로 줄이고 예, 금을 어느 산다. 정도 흑자는 나, 예. 달러는 못 사. 예. 그럼 뭐 살 게 뭐 있어? 맞아요. 금밖에. 금밖에 맞아요. 없죠. 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겁나는 게 꼭지에 와 있는데 또 들어가려니까 이거 빠질 땐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금도요? 되면. 많이 빠지겠죠. 누가 또 과도하게 샀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사는 사람이 중국이 어느 날 뭐 이건 진짜 저는 원래 음모론 싫어하는데 미국이 야 중국 네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중국이 뭐 둘이서 합의했어. 합의를 봐. 그래서 미국 채권 왕창 사주기로 했어. 그러면 금값 폭락하겠죠. 금 들고 있는 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은 조금 겁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냥 예전에 했던 파생상품 얘기. 금은 사가지고 먹으려면요. 금 보관 비용하고 이자율 다 올라야 먹어요. 예. 그러니까 금 같은 거는 파는 게 많이 먹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거는 먹으니까. 그래서 롱 금을 가는 거는 이거 진짜 많이 올라야 먹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투자가들이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야 금이 너무 좋아. 안전자산이야. 안전자산 일단 아니고요. 쉽지 않지. 예, 요즘 금값 쉽지 올랐지만 않아요. 달러가 많이 내려서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 돈으로 금값은 요즘 뭐 그만큼은 많이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원달러가 불과 열흘 전에 1,490원이었던 게 지금 1,420원도 오늘 깨졌거든요. 1,410원 뭐 이래요. 엄청 원화 강세됐잖아요. 맞아요.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원화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아직도 약세요. 달러에 대해서 조금 내렸는데 남들은 훨씬 많이 내렸어요. 작년 생각하면 그렇죠. 예. 얼마 원옌이 지금 1,000원 넘었거든요. 네. 원옌 1,000원 넘은 거는 3년에서 5년 전 얘기예요. 제가 정확하게 보면 한 4년쯤 될 거예요. 예.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유로원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유로원이 1,635원인가 그래요. 이거는 제 기억에 15년에서 20년 전 얘기예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야, 이렇게 심오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엔비디아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막 표 그리고 2배 ETF 표 사고 그리면서 막 살아야 그래서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세상이 너무 좋고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트레이더도 한 방에 돈 벌고 그 보스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승진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맞추질 못하잖아요. 막말로 내가 맞출 가능성이 뭐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때 조금 꽈가지고 하면은 좀 즐길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하나 오르고 하나 내리고 하니까 좀 길게 가거든요. 그래. 2%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완전 나스닥 지금 몰빵입니다. 나스닥 몰빵. 아니야, 채권은 나는- 무슨 채권이냐? 나의 비유? 네. 나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와 대표님 모르실 거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짜리가 있습니다. 네. 속슬리라고. 네. 요즘 그거 하고 나스닥 3배짜리가 있습니다. TQQQ라고.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지금 더 많이 떨어졌을까? 변동성이 앞으로 클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그걸 훌륭하십니다. 하나 사고 하나 파세요. 예. 예. 그러면 SQQQ를 사고 속스를 사 이런 건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조합이 됐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좋은 방법은요. 예. 그걸 선물로 하시는 거예요. 와. 예. 현물로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헷갈리잖아요.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렇지. 제가 선물로 하면 진짜 100배 낫죠. 선물로 하면은 마진도 안 쌓고 머리만 잘 생각하고 리스크만 잘. 그 대신 리스크는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알겠습니다. 그럼.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내가 선물을 몇 개를 사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저 선물의 원금이 얼마인지 내가 이걸 현물로 환산하면 얼마를 사는 건지 얼마짜리 지금 그러니까 얼마짜리 게임 하고 선물을 있는지. 할 때 항상 나쁜 게 그거잖아요. 야 선물하면 잘못하면 죽어. 그렇지만 선물은 현물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잖아요. 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옵션이 있는 건 항상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쪽으로 잘 생각해서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넣고 굉장히 즐거운 그럼. 지식의 그 느낌을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면은 야 내가 반도체가 네. 나스닥보단 더 많이 오를 거라 그랬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2%는 벌써 선물에 확 빠졌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기자들 짓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구입한 종목 상위 10개 중에 6개가 2배 내지 3배 레버리지 ETF고 예. 상위 5위 중에서도 이 1, 2, 3가 다 레버리지다.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너무 도박적이야.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개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 옵션을 다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1억 원어치 테슬라를 콜도 하고 숏도 하고 풋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걔들은 TQQQ 같은 거 안 하는 거야. 우리 진짜 힘든 거. 나이 50 더 먹고 막 SQQQ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니요. 아픕니까? 생각해 보면 왜 그걸 특히 못하게 하는 외국 거야, 거에다가 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당연히 하고 싶겠죠. 예. 왜 그러냐면 현물을 전체로 사는 건 너무 번잡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싸고 US 트레저리를 살려면 그 거래 단위 1,000만 불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요? 선물밖에 없죠. 그리고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을 산다고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갖고 있으면 그거 안 어떻게 되거든요. 해, 금. 그건 말도 안 되고 비용이 너무 그럼 크니까. 옵션 사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 투기적이다. 그거는 그냥 제가 저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거는 이건 꼭 진짜 그렇진 않다. 너무나도 자, 단순하게 안 열어주니까 지금 해석하는 그렇지. 거다. 네. 다들 강원랜드 왜 갑니까 강원랜드를? 동네 빠진 걸 안 열어주니까 강원랜드 가는 거야. 일본 가면 다 동네 에 있는 거. 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성 TV? 예. 김준송 TV. 예. 지금 잠깐 여시고.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언더스탠딩 구독 취소 버튼 누르고 에헤이 또 같이 구독해도 되나? 같이 구독해도 됩니다. 예, 네. 그럼 김준송 TV 구독, 네, 좋아요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성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